안녕하세요. 증권사 운용팀 트레이더로 근무했던 스타트레이딩입니다. 이번에는 고금리 재테크에 관련된 상품 중에서 ETF 투자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이고요. ETF 종류별 특징, 그리고 또 장점,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ETF는 상장지수 펀드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개념적으로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으시죠. 그래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TF는 Exchange Traded Fund. 네, 요거의 약자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상장 지수 펀드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상장 지수를 펀드화했다. 뭐가 있나요? 코스피 200 지수, 코스닥 150 지수, 그리고 그 외에 어떤 업종 지수, 이걸 기초자산으로 해가지고 이 지수를 추종하여 설계된 지수 연동형 펀드입니다. 코스피 200 지수가 2% 올랐다. 그러면 ETF도 2% 오릅니다. 하락했다? 마찬가지죠. 코스피 200 ETF도 2% 손실을 입게 됩니다. 물론 ETF는 또 장점이 있죠. 상승할 때 수익이 나는 상품도 있고요. 하락할 때 수익이 나게 설계된 인버스 상품도 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특징은 주식처럼 자유롭게 매수 매도가 가능하다는 거. 무슨 얘기인가 하니? 일반 펀드 같은 경우는 가입하고 일정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쵸? 1년이다, 2년이다. 그래서 그 중간에 해지하려고 하면 환매 수수료나 이런 것들이 부과가 됩니다. 일종의 페널티죠. 근데 ETF는 주식과 같아서 내가 오늘 매수를 했고 하루 뒤에 팔던, 이틀 뒤에 팔던, 1년 뒤에 팔던 환매 수수료나 이런 건 없다라는 거죠. 언제든지 샀으면 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렴한 수수료. 이 특징에 대해서는 또 장점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ETF가 종류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앞에 붙는 이 명칭들 코덱스 200, 타이거 200, KB스타 200 똑같이 코스피 20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설계된 ETF인데 운용사에 따라서 명칭이 달리 책정이 된 것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제 큰 시가총액을 이루는 운용사는 코덱스, 삼성 자산운용이 만들었고요. 타이거,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만든 ETF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KB스타, KB자산운용, 아리랑, 한화자산운용, 킨덱스, 한국투자신탁운용, 코세프, 키움자산운용, 그리고 뭐 가장 최근에 보이는 것 같아요. 하나로 ETF는 NH 아문디, 아문디인가요? NH 아문디 자산운용. 그래서 이거 뭐 외에도 더 있는 걸로 보이는데 뭐 가장 주력적인 어떤 상품들이 이 정도 선이 되겠네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보실 수 있는 상품이 코덱스와 타이거입니다.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름이 붙죠. 종목명이 코덱스 200, 타이거 200, KB스타 200 이런 식으로 코덱스는 삼성에서 만든 거구나. 삼성 자산운용에서. 타이거는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똑같은 기초 자산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퍼센테이지도 뭐 등락률이 지금 이제 나오는 부분들을 보면 거의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제 시가총액이 큰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ETF 중에 시가총액이 가장 큰 게 뭐냐? 코덱스 200이네요. 시가총액이 7조 2,436억 원, 타이거 200은 3조 5,574억 원, 그리고 코덱스 레버리지가 3위를 차지했네요. 그 다음에 KB스타 200 ETF가 1조 약 3천억 원 정도. 이렇게 시가총액이 큰 ETF들을 보니까 기본적으로
코스피 200을 갖다가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들이었어요. 그 다음은 뭐 코스닥 150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단기 채권도 시가총액이 꽤 큰 편이었습니다. 이렇게 ETF를 볼 때 200이라는 숫자가 붙고요. 그쵸? 코스닥 같은 경우 여기 글자가 잘려서 안 보이겠지만 다 150입니다. 저게 뭔고 하니 뭐 뒤에서 한 번 더 살펴보겠지만 코스피 200 지수 코스피 지수랑 상당히 비슷하게 어떤 움직임을 가져요. 근데 코스피 200 지수는 뭐냐? 코스피 종목 중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200개 종목을 지수화한 상품이 코스피 200 지수입니다. 그리고 이걸 트래킹하게 만든 상품이 코스피 200 ETF 상품이고요. 또 하나 코스닥 150이 있습니다. 뭐 코스닥 지수가 올랐다 내렸다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코스피 200 지수처럼 얘도 코스닥 종목들 시가총액 150개, 상위 150개 종목을 지수화한 게 코스피 150 지수. 그리고 이걸 ETF화 시킨 게 이런 어떤 상품들이 있겠죠. 자, 한번 또 자세하게 이제 상품별 특징들을 보고 이런 상품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야 상황에 맞게끔 내가 투자 전략을 구사할 수 있고요. 또 시장 상황에서 더 높은 수익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품들을 선택할 수 있겠죠. 가장 기본적인 게 주가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입니다. 주가 지수,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또 각종 업종 지수들 이런 상품들이 이제 주가 지수에 해당되는데요. 보시게 되면 지금은 이제 기본적인 어떤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만 간략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코덱스 200을 타이거 200, KB스타 200 그래서 이런 어떤 상품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중에서 이제 눈에 띄는 게 하나가 지금 시가총액별로 아마 이제 나온 걸 거예요. 이 자료는 지금 네이버에서 제가 캡처를 떠왔는데 코스닥 150 레버리지가 4위권에 들어가 있어요. 코스닥 150 지수가 2% 올랐다. 레버리지는 얼마가 오르나요? 4%가 오르게끔 설계가 된 게 레버리지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이 많이 하락하거나 이랬을 때는 요즘은 이제 레버리지 투자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단기간 내 올라갈 거는 같은데 아무래도 지수 자체는 변동이 크게 일어나 봐야 뭐 한 7, 8%, 10% 정도면 지수가 급등했다, 급락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종목들이야 10%, 20%, 뭐 30%도 오르지만 지수 자체는 그렇게 큰 변동성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4% 오를 것 같아 지수가. 그럴 때 이제 이런 레버리지 상품을 많이 이용들 하시죠. 그래 보게 되면 코덱스 150 레버리지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코스닥 150이 있네요. 그렇죠? 레버리지는 2배만큼 오르게 구성된 ETF. 얘는 1대1 비율이죠. 2% 오르면 똑같이 그 2%가 오르게 된 상품입니다. 차트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왜 이 부분을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냐라고 하면 ETF뿐만 아니라 요즘은 많은 상품들, ELS, 그리고 지금 이런 어떤 ETF, 이런 상품들을 갖다가 논할 때 코스피 200 지수, 코스닥 150 지수가 많이 나와요. 특히나 이제 코스피 2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국내 주식 시장을 갖다가 주도하는 상위 종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프로그램 매매, 그게 이제 활성화되어 있죠. 그래서 프로그램 매매는 코스피 200 지수와 코스피 200 지수 선물, 이거와 어떤 연관성 때문에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된다, 내지는 프로그램 매도가 출회가 된다. 이래서 시장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코스피 200 지수에 대한 어떤 흐름이나 또 특징들은 알아두시는 게 앞으로 어떤 투자를 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기본적으로 코스피 200 지수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살펴보죠. 2016년에 이 정도까지 하락을 했었고요. 대략 한 218포인트 되는 것 같네요. 그리고 2016년 하반기부터 오르기 시작을 해서 2017년에 이렇게 이제 어떤 급상승이 나타납니다. 지수적으로 봤을 때 10%, 20%, 30%, 뭐 40%, 50% 넘는 어떤 상승세를 이룩 했어요. 또 하나, 코스닥 150 지수. 코스닥 15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시장이 한 발 더 늦게 올랐죠. 2016년 하반기에 하락을 한번 보이고요. 그리고 횡보를 하다가 하반기, 2017년 하반기가 지나가면서 급등을 나타냈습니다. 이때 아마 뉴스들을 보시면 아셨겠지만 국내 출시된 ETF 상품 중에서 코스닥 150 레버리지 ETF가 수익률 1위를 차지했어요. 단기간 내 수익률이 ETF 상품이 100% 수익률이 넘어갔었습니다. 딱 요 구간이죠. 지수가 여기에서 1000에서 1700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지수 자체도 한 70%가 올랐는데 요 구간에서만 여기를 제외하고 요 구간에서만 레버리지 ETF 상품이 100% 상승률을 기록을 했었어요. 그래서 ETF의 어떤 투자도 주식 못지않은 큰 수익이 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이럴 때 나왔죠. 하나만 살펴보고 지나갈게요. 이건 코덱스 200 ETF를 제가 실제 투자해가지고 수익을 기록했던 사례입니다. 요 당시에 38% 정도를 기록을 했네요. 뭐 자랑 같지만 셀트리온 사서 중장기로 해서 500% 수익률도 기록을 했습니다. 저는 파생운용팀에서 주로 선물 옵션 거래를 아주 짧게 먹는 그런 어떤 매매를 했었어요. 하지만 이런 어떤 주식이나 또 ETF를 투자할 때는 시장의 어떤 변곡점이나 저점 어떤 구간에서 매수해서 뭐 짧게는 1, 2개월, 길게는 뭐 2, 3년 이상도 끌고 가는 그런 투자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TF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 자체가 상당히 적고요. 또 시장의 어떤 흐름이 급락이 나오고 나서 안정기에 접어들 때 분할해서 매수해서 접근에 들어가면 상당히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 부분은 뒤에서 살펴봐야 되겠네요. 이렇게 ETF 같은 경우에는 뭐 국내 시장 지수를 하는 상품들도 있고요. 또 하나가 이런 어떤 업종이나 테마, 업종 지수라고 하죠. 삼성 그룹주 펀드다. 내지는 고배당주, 내지는 한참 인기를 끌었던 뭐 헬스케어.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뭐 국내 이제 제약 바이오가 급등을 하는 그런 시점에 상당히 급등을 갖다 보였던 ETF죠. 그래서 시장이 많이 하락을 했지만 반등을 할 때 모든 업종들이 반등을 하나요? 그렇지 않죠. 선도적으로 먼저 치고 올라가는 애들이 있다는 거죠. 어떤 때는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처럼 IT나 반도체가 올라갈 때도 있고요. 그렇죠? 또 어떤 필수 소비재나 내지는 뭐 중국 소비 테마가 먼저 치고 올라갈 때도 있고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여기에서 코스닥 지수가 급등을 보였을 때는 주로 제약, 바이오 이쪽 테마가 가장 강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시장 상황에서 어떤 업종이나 어떤 종목들이 매수세가 유입되냐에 따라서 이런 어떤 전략들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ETF였던 업종이 무엇이 있는지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요즘은 너무나 많은 상품들이 출시가 돼서 내가 골라서 뭐든지 투자가 가능해요. 나는 자동차를 하고 싶다. 자동차주가 뜰 것 같다. 여기엔 지금 표시는 안 됐지만 자동차 업종에 투자되는 ETF도 있고요. 또 하나 보죠. 뭐 이 부분이 이번 시간이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일단 파생형 ETF입니다. 인버스, 레버리지 상품은 전부 다 파생형이에요. 자, 지수가 2% 올라가는데 ETF는
4%가 올라가게 된 레버리지 상품들, 이걸 레버리지 ETF라고 하고 파생 상품을 통해 가지고 구성된 상품입니다. 또 하나, 주식시장이 올라가기만 하면 좋은데 올라갔다가 이제 이렇게 하락을 할 때가 있죠. 2018년 하반기만 하더라도 뭐 국내 주시장뿐만 아니라 세계 어떤 증시들이 모두 다 하락을 보였었고요. 어느 조정이 나오는 시점에서 이런 대내외적인 악재들이 쏟아질 때 주식만 갖고 있으면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인버스 ETF는 하락을 할 때도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대신 인버스는 주가 지수가 상승을 한다? 인버스는 손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파생형 상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어떤 안목을 갖고 접근하는 게 좋고요. 또 하나는 내가 주식을 많이 들고 있어요. 5천만 원, 1억. 근데 시장이 하락할까봐 내지는 하락의 어떤 시그널이 나타나는데 주식을 다 정리하기는 어렵고 그럴 때 일종의 해지용으로도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ETF 상품들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뭐 투자 수익률을 올릴 수도 있겠지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포트폴리오에 있어서 안정성을 높이는 그런 어떤 해치성 거래로도 가능하다라는 거. 일단 이번 시간에는 여기에서 마감을 하고요. 다음에는 나머지 종류와 특징들 그리고 장점들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 네, 이제까지 스타 트레이딩이었습니다.